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참 녹음이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한 5월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산천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4월 말부터 시작돼 가지고 5월 3일까지 이름하여 오랫동안 경론을 벌였던 검수완박, 바꿔 말하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입법을 법률로 선언했습니다. 국회가 통과한 것을 결국 국무회의가 승인을 해서 법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4개월 후에는 법이 현실로 나타나서 검찰은 수사권이 거의 없는, 형식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는, 그리고 경찰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숙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범죄들을 다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위해서. 근데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다음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잘 다스려 나가면 훌륭한 검경의 소위 수사와 기소가 정확하게 분리돼서 국민이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는 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 60% 이상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38% 정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제도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완강하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날 드디어 형사소송법까지 완전히 통과시켜가지고 국무회의가 이걸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의 입법화를 선언했다, 그런 얘기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는 오늘 정파를 초월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주주의 한계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대의제도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하나의 법을 제정할 때 엄청난 숙고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이 빠졌어요. 무엇을 저버렸냐? 집단이란 행위에 매몰되면서 수많은 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의 첫 번째가 하는 양심의 자유. 양심은 고통을 느낍니다. 잘못된 것을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양심의 고통을 느껴요. 그럼 양심의 자유란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몇 석이라도 반대하는 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172석 그대로가, 뭐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기권하면서 완전하게 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나 여러 가지 물리적 저항을 물리치고 전격적으로 마치 정광석화처럼 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걸 저는 오늘 민주주의 한계, 민주주의가 한계 왔다, 이런 표현으로서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왜냐?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국민을 다스리고, 특히 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집단들을 이 법이 성스럽게 판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기울어지거나 법이 약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주의를 태동시켰던 소위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들도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참 스피스죠. 소피스. 그러니까 아주 정말 4대 성인에 들어갈 만큼 그 식견도 높고 또 영성도 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스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신을 괴롭혔다는 제목으로, 신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법정에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현혹시켰다는, 혼란시켰다는 거죠. 그때 사회 가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때도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서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재판하는 배심원은 약 500여 명 됐어요. 그 중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할 때 배심원들은 228대 221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배를 마시게 주에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된다는 표가 한 7표 더 나온 거죠. 7표. 그래도 민주주의는 한 표라도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한 표라도 법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든지 그 상태,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법을 피해서, 도피해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악법도 법이라는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나에게 배심원들이 독배를 마시게 했으면 내가 독배를 마신다 그러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때 양심이 호소할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번 검수안박을 통과시키는 민주당 의원들 속에 양심의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 받았겠지. 왜? 특히 검사 출신들. 이번에 검사들 전원이 이 법의 요소를 지적하고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검찰총장은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 상면을 요구했고, 그 대통령에게 이 악법의 취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자기 몸의 보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왜 통과시켰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전지사의 여러 가지 비리가 있죠.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변호사비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성남FC 모금 사건 등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이 지금 판결이 안 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비리가 있고, 특히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 개입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근데 아직 판결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 발전,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이 얼마나 많은 비들을 지고 우리가 전력이 풍부한 나라에서 전력이 모자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표를 조작한 것이 산업통상부죠. 거기에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밝힐 수 있는 검찰의 모든 내용들이 경찰로 넘어가지 않고 사멸돼 버렸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저질러진 범법에 대해서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강제로 통과시켰다고는 많은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그래서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세계는 지금 232개국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던 1945년도 120개 국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특히 60년대 전후에서 신생공화국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프리카가
분리독립을 많이 하고, 또 동유럽에 있는 체코 유고가 분리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16개로 해체되고, 이러면서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나라들이 대부분 정치제도로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인 게 민주주의입니다. 실제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요. NGO 단체들, 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공명선거단체, 이런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린피스 같은 거, 환경을 감시하죠. 얼마나 유익한 정치제도입니까? 국민의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그걸 어떤 집단적 행위를 통해서나 또 의사를 통해서 결국은 정권도 바꿔버린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이 되는 촛불혁명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촛불혁명을 의도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정치에 발목을 잡는 사건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미국의 광우병 파동이라는 사건을 아무 근거도 없는, 지금 소고기 수입한 지가 언제인데 미국 소고기에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확대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했던 정치적 패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민주주의가 소위 감시적 제도를 갖게 함으로써 상당히 성장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공명선거제도 같은 것은 부정선거를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세계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고 발전시키고 그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제도하에서의 의석은 다수당, 소수당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소야대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불과 100여 석이고 민주당은 172석이에요. 거기에 다른 당이 협조를 받으면 180석이 가동돼. 그러니까 법률을 얼마든지 입법화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기회를 노린 거예요. 또 사실은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힘이 나왔을까요? 지난번 선거에서 불과 23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00만이 넘는 국민이 자기 편에 있다. 그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뭘 믿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 국민들을 배경으로 그 다음에 검찰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이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범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사형시키기도 하고, 간첩죄를 둘러씌우기도 하고, 전부 그 당시 권력의 하수인 노릇한 것도 사실이에요. 또 권한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상당한 부분에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이제 기소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까지 다 이르렀어요. 근데 이걸 분리해 놓으면 아직 우리가 미국의 FBI 같은 제도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법은 지금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중대범죄 특별수사청인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법을 현실화해버리면, 강제입법을 해버리면 결국은 국민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진실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정말로 한계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했어요. 트럼프가 선거에 승복을 안 합니다. 시민들을 끌고 의회에 난립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도처에서 선거 불복에 대한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승복 안 했을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유명한 정치학자인 존 킨이라는 사람이, 존 킨, 유명한 책을 최근에 하나 냈습니다. 민주주의 삶과 죽음.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줬다면
이제 한계에 왔다. 죽음에 도달했다. 지금 많은 정당들도 이번 사건을 놓고 민주주의 조종 그런 말을 썼더라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다수라는 이름이 있어서 자기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 이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중앙당이 갖고 있는 공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에 공천을 못 받는다 이게. 거기서 튀쳐나갔다. 그런 이단화된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 중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을 거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인물로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가 튀쳐나와가지고 지금 고아와 같은 신세에서 정치 행보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직 이제 국민만이 이 제도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 조직들이 헌법 소원을 내는 겁니다. 검찰만 낼 게 아니라 변호사라든지 또 과거에 법을 잘 전공한 사람들이 법의 모순을 지적해서, 그리고 국민이,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만 심판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자는 거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그러냐. 지방선거, 의원선거까지도. 그렇게 돼서 그들이 각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누굽니까? 우리 대통령 중에 탄핵받았던 대통령 있죠? 지금 대통령 중에서 탄핵받은 대통령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의원들이 몰락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도 국민이 자각적인 운동,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항까지는 안 되더라도 입법 절차를 통해서 헌법 소원을 내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 기능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다수당의 원칙에 따라가는 건 원칙이지만 그래도 협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악법은 악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킨다고 독배를 마셨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후세 사람들이 그걸 교훈받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그 172명 중에 양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묵인했다는 건 집단의 행포예요, 행포. 다수의 행포.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국민이 깨어나가지고 절차가 바른 민주주의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 주자는 의미에서 다시는 의회 폭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